네, 18번 풀겠습니다. 130쪽에 18번이고요.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나는 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그림을 그려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125쪽에 보시면 여기 그래프의 모양이라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반비례 그래프에 원점에 대해 대칭이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점을 만약에 1,a라는 점이 있다면 이렇게 보낸다면 요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예요. 요 점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내면 이쪽에 x좌표와 y좌표가 부호가 바뀌는 거. 요 원점 대칭에 대해서 앞에서 공부하신 분들 이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는 거. 그래서 모든 점들이 이렇게 대칭으로 보낼 수 있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걸 문제 풀 때 쓸 건데요. 일단은 보시면 그러면 빨간 게 지금 반비례 그래프라고 하시고요. 지금 정비례 그래프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파란 게 정비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정비례와 반비례가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는데요.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이 있죠.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지금 직각삼곡선 이 반비례 그래프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둘이 무슨 관계죠? 그래서 일단 A, B가 원점 대칭인 관계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좌표든 B 좌표든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부호 바꿔서 그냥 원점 대칭을 이용해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 중에 뭘 알까 했는데 A는 지금 단서가 전혀 없고요. B에 대한 단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B가 3이라는 것, 즉 요 B의 점의 좌표가 3, 얼마라는 건 나와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쓸 수가 없어요. A는 더더구나 단서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2,6이라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A가 아닙니다. 그냥 이 위에 있는 점입니다. 이 위에 여기에 있는 점인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2,6이라는 거죠. 즉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6이라는 점의 좌표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x가 마이너스 2고 y가 6인 거죠. 이 점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 점, 이 점을 이용을 할 텐데요. 이 점이 빨간 거 위에 있습니까? 파란 거 위에 있습니까? 빨간 거 위에만 있죠. 빨간 거만 있습니다. 빨간 거. 그러면 얘를 어디다가 대입해야 될까요? 그렇죠. 빨간 y는 x분의 b에 대입해야 됩니다. 파란 y 콜 ax가 아니고 저 점을 빨간 y 콜 x b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게 그러니까 일단 a하고 b가 원점 대칭이구나 거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이 점이요. 마이너스 2,6을 어디다 대입합니까? 빨간 선 x분의 b에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반비례는요. 곱이 일정하죠. 즉 x좌표와 y좌표의 곱이 얼마라는 거예요? b라는 거죠. x좌표와 y좌표의 곱 마이너스 2와 6의 곱이니까 b라는 것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b를 밝혔습니다. x분의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요. 이제 요걸 알았기 때문에 이 빨간 직선의 빨간 곡선의 b 값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요 점 b 있죠. 요 b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a, b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 소문자 a, b를 구하는 게 아니고 점 a와 b의 좌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좌표 구하는 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럼 b라는 점도 이 빨간 곡선 위에 있거든요. 즉 x, y가 마이너스 12니까 b라는 점이 x좌표가 3이니까 y좌표는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4여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12가 나오니까. 그래서 3,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이게 b의 좌표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a라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x좌표가 부호가 바뀌고요. y좌표도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a좌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좌표는 마이너스 3,4가 되고요. b좌표는 3,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요. 알고 나면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 처음 보면 굉장히 이상해 보이고 되게 높은 성 같아서 어떻게 공략할까 잘 안 보이세요? 분석을 하실 때요.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 A하고 B는 정비례와 반비례를 둘 다 만족시키는 점이기 때문에 그 점을 활용해야 되겠다. 하지만 B에 대한 단서가 하나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점을 찾다 보니까 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빨간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B 값이 나옵니다. B라는 것은 반비례해서 B라는 것은 X좌표와 Y좌표의 곱을 의미하는 거고 그럼 B가 마이너스 12겠죠. 그럼 여기도 곱이 마이너스 12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4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A랑 B랑은 원점 대칭인 관계가 있습니다. 직각쌍곡선 위에 반비례 그래프가 직각쌍곡선이고요. 걔의 특징이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 보면 원점 대칭으로 그리면 되고요. 물론 요 소문자 A 값을 구하고 싶으면 소문자 A 값을 만약에 이 번외편으로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가요. y ax에서 요 A 값을 구할 때는 x좌표, y좌표의 b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a는 이거분의 이거 하시면 됩니다. 3분의 마이너스 4.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넣으시고 하시면 돼요. 3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대입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눠서, 그러니까 반비례 같은 경우는 곱이 일정한데요. 정비례 같은 경우는 b가 일정하기 때문에 y하고 x 나눠서 그 값이 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